이순진 합참의장이 미국의 관기지를 방문해 전략자산들을 둘러봤습니다. 유사시 확장 억제 전력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와 함께 북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우리 군의 훈련은 중단이 없습니다. 육군 24단의 K-21 장갑차 사격 훈련 현장을 소개합니다.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가 테러 등에 대비한 연합훈련에서 각종 상황에 완벽히 대처하는 모습을 선보여 한국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태평양 괌의 미군기지를 방문해 B-1 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군 지휘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1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과 함께 태평양 괌의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의장은 미 국방부와 전략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대표들과 함께 B-1 폭격기 등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의장은 현장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군 지휘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미 확장 억제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확장 억제 전력의 상시 순환 배치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도 유사시 확장 억제 전력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를 재확인했습니다. There should be no doubt, especially in the minds of those in North Korea who would seek to do our nation's harm, that in a time of crisis, I will call on these capabilities to join our operations in the wat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irspace above it, and if necessary on the landmass of the Korean Peninsula. 주한 미군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문에서 한미 군 수뇌부는 북한의 미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했고 한미 동맹 협력의 범위와 단계를 더 넓히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앞서 지난달에도 한미 군사위원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미 전략사령부에서 B-2와 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직접 둘러본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이번에 방문한 괌은 미국의 전략적 전초기지입니다. 괌 기지가 미국의 군사활동과 우리 국방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김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이순진 합참의장과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의 기자회견은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인 펜실베이니아함 앞에서 열렸습니다. 펜실베이니아함은 지난달 31일 괌의 아프라항에 입항했는데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이 괌에 입항한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남중국해를 둘러싼 관련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미국이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지난 8월에는 미국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B-52와 B-1B, B-2 등 전략 폭격기 3총사를 동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전략자산을 괌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괌이 미국 영토 중 아시아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괌은 북한 중심부까지 약 4,000km 떨어져 있어 북한이 결정적인 도발을 할 경우 가장 신속하고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령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B-1B는 괌에서 북한까지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유사시 평양의 대규모 폭격이 가능합니다. 미군은 실제로 이라크 전쟁 당시 B-1B 등 장거리 폭격기를 운용하는데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괌은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괌은 동아시아 군사 외교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이죠. 그럼에도 우리 군은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육군 24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K-21 보병전투 장갑 차량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현장을 이혜인 중위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훈련장.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정막을 깨고 포탄이 발사됩니다. 육군 24단 예하 번개대대가 K-21 장갑차 20여 문을 활용한 전투 수행 능력과 승무원들의 표적 제압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23 제1탄 좌측 0점 표적. 사격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날아간 포탄은 가상의 적이 포진해 있는 1.2km 전방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이번 훈련은 사격과 기동을 복합적으로 진행해 즉각적인 대응 사격 능력을 배양하고 적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밖에도 부대는 하나의 표적을 두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포탄을 발사하는 교차 사격과 최대 5발까지 연달아 발사하는 연속 사격을 통해 어떤 표적이라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우리 번개대대는 강인한 교육훈련을 통해 북한이 언제 도발하더라도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부들의 전투진위 능력 구비와 승무원들의 전투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를 밑도는 날씨에도 훈련에 임하는 장병들의 심장은 포신에서 내뿜는 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K9 자주포가 1999년 도입을 시작한 지 17년 만에 1000호기 도입을 돌파했습니다. 1000호기 도입 부대인 육군 6포병여단 강속포병대대는 기존의 견인포에서 자주포로 개편함에 따라 더욱더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신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부로 K9 자주포 부대로 개편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육군 6포병여단 강속포병대대가 KH-179 견인포에서 K9 자주포 부대로 개편함에 따라 실전에서 막강한 화력과 뛰어난 생존성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로 제작된 K9 자주포는 현대전의 양상에 가장 적합하게 정확한 타격 능력과 기동성, 생존성을 두루 갖춘 최상의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대는 이번 개편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5억 원을 들여 실전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제반시설 준비와 장비 운영 능력 숙달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중서부 전선의 막강 화력을 담당하는 중심 부대로서 적 도발 시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수 있는 빈틈없는 화력 대응 태세를 완비할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 1000호기 도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장비 숙달을 위해 육군 포병학교와 방산업체 윈텍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종수와 운용자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K9 대대로 또 개편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증기간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후속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부대는 K9 자주포 외에도 사격 지휘 차량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군안 전차 등도 함께 인수해 완벽한 활용 무기 체계를 갖췄습니다. 부대는 세계 최강의 K9 부대 개편에 따라 실전적인 교육 훈련과 전술적 운용 능력을 숙달해 더욱더 강력한 화력 전투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레바논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파견 임무를 수행 중인 동명부대가 지난달 컴바인엑스 연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동명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뛰어난 상황 조치 능력과 적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한국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김도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유엔군 차량에 다가선 대항군이 탑승자를 위협합니다. 잠시 후 동명부대가 도착하자 대항군이 돌을 던지고 방망이를 휘두르며 저항합니다. 하지만 동명부대 장병들은 대항군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며 진압에 성공합니다. 레바논 동명부대가 지난 28일 유엔 레바논 임무단 서부여단이 주관하는 컴바인엑스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컴바인엑스 훈련은 각종 테러나 분쟁, 현지인의 비우호적 행위 등 현지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주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명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실시간 전투지휘 활동과 긴급 대응부대 능력 점검, 부대 방어 태세 숙달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날 훈련을 주관한 자르키 주한이 서부여단 부여단장은 동명부대의 훈련은 서부여단에게 매우 유용한 참고서가 된다며 극찬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exercise gives us good information and feedback to develop our process and action in this mission. I think everything's going so well that we have no any kind of big problem. But of course, anyway, we have small details what we can do better. 한편 동명부대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상의 능력을 구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항공우주 무기체계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공군이 개최한 2016 항공우주무기체계 발전 세미나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소형 정찰위성 활용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민군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과 첨단 공군력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군 정찰위성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한 전현석 중령은 군 위성 정찰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정찰 위성을 확보하기에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한국군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소형 위성체들로 구성된 정찰 위성 편대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편대군을 이루는 것들은 여러 개의 위성들이 모여다니면서 이제 한 표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면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중령은 또 이러한 위성 정찰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이 개발해야 할 기술들도 제시했습니다. 언제든지 위성을 이런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 공중 발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세 번째, 작전 템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동형 적 피격에 안전하게 우리가 작전할 수 있는 이동형 수신 체계를 확보를 세 가지를 해서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오장환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스텔스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스텔스 성능은 미래 전장의 핵심 요소라며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한 관련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이 매년 개최하는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는 민군 전문가들의 기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우주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가와하타 히로모리 일본 육상자위대 최선임 상급조장 등 일행 3명이 1일 육군 부사관 학교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된 양국 부사관단의 상호교류 방문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육상자위대 최선임 상급조장은 우리의 육군 주임원사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일본 육상자위대 부사관을 대표하는 최선임 부사관입니다. 가와타 상급조장 일행은 학교장 접견에 이어 고급 부사관 스마트 교육과정과 최정예 전투원 선발 과정을 견학하면서 우리 군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ぜひ今後ともこの関係を続けながら日韓の貴重な価値観の交流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런 교류를 통해서 양국 부사관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류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방한한 가와하타 히로모리 최선임 상급조장 일행은 판문점과 JSA 대대,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경복궁을 탐방한 뒤 3일 출국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기보배 장혜진 양궁 선수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리우올림픽 양궁 이관왕 선수 장혜진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장병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이번 리우올림픽에서도 이관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질 텐데 장병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군 복무 열심히
무사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양궁선수 기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노고에 저 역시도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9일까지 제1회 국방분야 통계활용 우수 사례를 공모합니다.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창조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오는 30일까지 정신전력연구 제48호에 게재할 정신전력 분야 논문을 공모합니다.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정신전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11일까지 제3기 해군 해병대 가족 인권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국방부 군인권지킴이 사이트에서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본부 법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오는 30일까지 제3회 웹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식 누리집 내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현충원 선양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태평양 괌의 미군 기지를 방문해 비원 폭격기 등 미 전략 자산을 둘러보고 미 확장 억제력을 재확인했는데요. 북한은 한미 군 지휘부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다면 그 대가는 잠일 뿐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